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외국인 매도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종목별 장세가 좋았는데요. 시장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가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이너스 0.39%인데 장중 5일선까지 빠졌다가 정확히 5일선을 찍고 아랫꼬리를 달면서 끝났습니다. 삼성전자가 신고가 행진을 벌이다가 좀 주춤해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IT 관련주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이닉스가 1.7%, 삼성전자보다 약하게 상승하고 조정은 세게 받는 모습. 그래서 확실히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약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죠. 삼성전자는 52주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했었고, SK 하이닉스는 고점이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 그리고 오늘 5일선 부근에서 종가가 형성됐는데 21선을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좀 불안정한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삼성전기, LG전자, LG디스플레이 모두 조정을 받았습니다. 대형주는 오늘 외국인 매도가 출회되면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고요. 대형 IT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최근에 좀 강했던 반도체 관련주들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어제 반도체 관련주 상승 탄력이 둔화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조금씩 조정받는 형태가 나타났죠. 개별 종목들로 보면요, 오늘 썬데이토즈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날 화살표 신호가 뜨면서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날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나왔다. 거래가 터지면서 화살표 신호 나오면서 최근에 미니박스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재료도 괜찮다. 신작 게임 디즈니 팝 흥행 기대감. 그래서 바닥권 월봉상 완전 날바닥이죠. 완전 바닥. 과거에 애니팡이었나요? 국민게임으로 급등했던 그때 그 바닥에서 저점 작년 10월 급락장에, 그리고 올해 7, 8월 급락장에 저점을 찍고 거기서 미니박스를 2달 만들다가 돌파하는 장대 양봉. 그리고 게임주한테 가장 중요한 건 신작 게임인데 신작 게임 기대감. 그래서 박스 돌파 이후에 조정이 이쁘게 나오고 절묘하게 바닥 패턴이 나왔죠. 이게 진짜 좋은 바닥 패턴이 딱 나왔죠. 이 앞에서 지지가 됐던 자리 갭으로 깨지고 7월 말 8월 초 시장 급락할 때 같이 급락했는데 그 자리를 장대 양봉 돌파하고, 그리고 나서 11선 위에서 지지 캔들이 딴 3개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오늘 상한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의미 있는 상한가죠. 241선 돌파, 최근 6개월 고점 돌파. 대량 거래, 앞에 장대 양봉에서도 8,900% 거래량 급증이 나오면서 490억 거래 대금이었는데 이번에는 거래 대금이 1,000억에 가깝게 터졌고 거래 증가, 돌파, 상한가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장중에 전반적으로 좀 약했는데 이 종목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이 종목에 대한 영상, 차트 분석 영상 나중에 한번 따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정석 차트의 흐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 오늘 9일 지지 상한가 갔는데 이것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시세 분석상 의미 있는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시초가가 4.5% 떴어요. 그래서 시초가에 일단 시그널이 하나 나왔고, 그리고 나서 분봉을 보면 시초가에서 시그널이 나왔고 장대 양봉 바로 터트리면서 시그널이 또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눌림목이 나왔는데 저점을 높이면서 결국 급등이 이어지고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 과거에 이런 저항이 지지가 됐죠. 장대 양봉, 상한가, 시초가. 네. 과거의 저항이 지지가 됐고, 그리고 나서 저점을 낮추지 않고 횡보하다가 급등하는 모습. 거래가
7,800억이 터졌습니다. 거래대금 7,800억. 오늘 삼성전자 거래대금 3,375억의 2배 이상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상한가에 가는 강한 모습. 굉장히 의미가 있는 모습이고, 과거에 이제 9일 제지 계속해서 그래핀 대장주로 움직였었고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저점을 안 깨고 중요한 자리를 안 깨고 있다가 오늘 시초가부터 시그널이 발생하면서 상한가 가는 모습. 이것도 좀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차트입니다. 썬데이토즈 9일 제주도 그렇고, 오늘 중요한 차트, 정석 차트, 또 급등 차트가 많이 나왔는데 공부하시면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차트가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시트리가 시초가부터 25% 떠서 상한가 갔는데요. 최대 주주 변경 수반,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이 어제 장 끝나고 있었고, 장 끝나고 나왔고 어저께. 그래서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고, 오늘 시초가부터 거의 준상한가 수준에서 급등 출발해서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신스타임즈 이틀 연속 상한가 갔는데 어제 뉴스 없이 상한가 갔고, 조회 공시 이슈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밝힌 게 뭐예요? 아까 시트리와 같은 비슷한 이슈인데요. 최대 주주 변경 수반 주식 양수도 계약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제 상한가가 돌파 상한가죠. 481선과 최근 저항 돌파는 그런 상한가가 나왔고,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다가 상한가 두방. 작전 세력 들어온 거죠. 밑에서 화살표 신호 뜨고 장대 항목 나오고 연속 4일 급등인데 이틀이 상한가. 오늘 상한가를 완전히 말아 올리지는 못했어요. 동시호가에 상한가 들어갔는데 동시호가에 상한가 잔량이 잔량을 쌓아놓고 끝난 게 아니라 상한가 매도 팔자가 유지된 채로 끝났기 때문에 많이 올랐으니까 어제도 상한가하고 4일 연속 급등했으니까 그런 건데, 아무튼 이 최대 주주 변경, 이게 전형적인 작전주 소재인데 전형적인 작전주 흐름이 나타났고요. 바닥권에서 어쨌든 시그널이 나오면서 급등했기 때문에 단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워낙 시총이 작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제 관심 종목은 아니었어요. 시총이 바닥에서 올라갈 때, 지금이 이제 급등해서 시총이 559억인데 이 밑에서는 시총이 300억도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관심 종목은 아니었고요. 아무튼 기술적으로는 전형적인 작전주의 흐름이 나왔다. 이슈와 기술 차트가 전형적인 작전주의 흐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윌링스가 지난 8월 9월, 10월 2달 반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장중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 개발 제조기업인데 신규 상장을 7월 25일 날 했고, 공모가 12,500원인데 바로 그날 시초가 급등 출발했죠. 공모가 대비 만원 정도 떠서 출발했고 바로 상한가 들어가면서 그 다음 날까지 해서 약 만원짜리가 34,000원, 200% 가까이 급등을 했다가 다시 11,100원, 시초 공모가 아래로 내려왔고, 거기서 횡보하다가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특별한 뉴스가 나오진 않았고요. 2달 이상 횡보하다가 급등하는 모습. 그래서 코스닥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8월 초 저점 찍고 중간중간 굴곡이 있었지만 결국 8월 5일 저점 이후에 지금 2달 이상 코스닥 반등 장세인데, 이 종목 바닥권에서 횡보하다가 공모가 아래 한번 내려갔고 공모가 부근에서 횡보하다가 급등하는 모습, 박스 돌파, 대량 거래 박스 돌파 흐름이 나왔습니다. 대성창투가 오랜만에 급등을 했는데요. 대성창투도 과거에 큰 시세가 났던 급등주였는데 최근에는 완전히 죽어있던 상태였죠. 그런데 오늘 거래량이 5000% 증가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윗꼬리를 길게 만들었어요. 상한가 아래까지, 상한가 바로 아래까지 올라갔어요. 상한가 한 틱 아래까지 올라갔는데 상한가를 완성시키진 못했고요. 윗꼬리가 달렸는데 적당히 매물 소화 윗꼬리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거래량 5000% 증가하면서 바닥권에서 시그널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요.
투자사 G플러스 생명과학의 식물성, 동물성 단백질 항체 및 백신 성공 소식으로 창투사잖아요. 대성 창투. 투자한 곳에서 큰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엑사이언시 같은 종목은 보면은 이제 지난 7월, 8월에 특히 7월 달에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가 움직일 때, 탄소섬유 관련주 움직일 때, 그때 국일제지와 엑사이언시와 크리스탈 신소재 좀 같이 움직였었죠. 엑사이언시랑 국일제지랑 그래핀 신소재 관련주로 같이 움직였었는데, 엑사이언시가 국일제지 뒤따라서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국일제지가 급등하니까 덩달아 급등했다 이렇게 봐도 거의 무방합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도 그 당시 과거에 국일제지가 급등할 때 뒤따라서 그래핀 이슈로 급등했었고, 오늘도 뒤따라서 좀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일치테크도 좀 많이 빠져있던 상태에서 덩달아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성첨단 소재가 과거에 이제 7, 8월달 요 구간에서 덩달아 올라간 부분이 있었죠.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 신소재 관련주, 소재 국산화 관련주 움직였을 때 여기서 오성첨단 소재가 덩달아 좀 올라갔었는데, 그리고 나서 쭉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는 대마초 관련 이슈로 급등을 했었죠. 근데 오늘 식약처에서 나온 이슈가 내년부터 지역별 거점 센터를 두고 의료용 대마의 지역별 공급 시간 편차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유엔의 칸다비디올 통제 물질 지정 해제, 대마 의약품 허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을 살펴보고 국내 제조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대마 관련주, 우리나라에서 대마 관련주 실질적으로 관련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사가 두 개죠. 오성첨단 소재와 뉴프라이드. 오성첨단 소재는 관련 연구를 통해서 지금 요날 상한가 갔었죠. 관련 연구를 통해서 대마 관련 연구를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날 상한가 갔었는데요. 그리고 뉴프라이드와 덩달아 이제 같이, 덩달아는 아니고 두 개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같이 움직이는데, 이번에 오성첨단 소재가 더 세게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뉴프라이드도 여기서 바닥권에서 상한가를 한번 갔었고, 올라가서 121선 부딪히고 3분봉 11선에서 다시 한번 급등했다가 또 빠지고, 21선 위에서 행보하다가 오늘도 장중 21% 급등했는데 딱 121선에서 계속 우하향 121선에서 부딪히는 모습. 그래서 대마 관련주가 지난 9월 30일 이후로 올라갔다 조정받고 올라갔다 조정받고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성첨단 소재가 탄력은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프라이드는 미국에서 실제로 이 대마 제조, 유통, 판매 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오늘 또 살짝 움직였던 게 자율주행 관련주가 움직였어요. 대성 엘텍이 장중 12%, 캠트로닉스 장중 9%, 라닉스가 장중 13%, MS 오토텍이 7% 상승 마감했는데, 대성 엘텍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영상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지만 이 앞에 저항이 지지로 바뀔 수 있는 영역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끝났다. 그래서 전날 상한가 가고 시초가 급등 출발해서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 장대 음봉이지만 끝난 게 아니고 지지가 나오면서 끝났기 때문에 자율주행 대장주 대성엘텍은 관심에 넣어놓고 계속 봐야 된다. 죽은 게 아니다 라고 했었죠. 오늘 아침에 바로 그냥 분봉 보면 아침에 그냥 바로 그냥 올라갔어요. 12% 20% 이상 급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중요한 지지 영역 꼭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되는 거죠. 반면에 오늘 급락한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예를 들면은 포스코 케미칼 급락했는데 완전 10% 20% 급락은 아니지만
8월 초 이후에 8월 5일 이후에 시장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올랐죠.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 올랐다가 눌렸다가 올랐다가 눌렸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오늘 조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코스닥이 이렇게 8월 초 이후에 움직였어요. 근데 이 종목은 여기서 급락하면서 신저가를 52주 신저가였죠. 네. 신저가를 일단 깼는데, 근데 보세요.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깬 종목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 종목이 과거에 2차전지 관련주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만원 이하, 만원 이하에서 출발해서 상승 조정 거치면서 8만원을 갔었어요. 엄청난 주식인데 그 뒤로 지금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근데 오늘 실적이 역시나 실적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저점을 깨고 내려간 종목, 내려가면서 거래가 증가한 종목, 이유가 있던 거죠. 미리 알고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 팔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미리 뭐 예측을 했던지 뭐 내부자 정보를 알았던지 어쨌든 미리 알고 팔았던 거고, 급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실적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안 좋게 나오면서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12.9% 급락했는데요. 지난 8월달 여기서 시장이 8월 5일 코스닥이 8월 5일 저점 찍고 8월 5일 날 7% 급락하고 8월 6일 저점 찍고 급등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8월 5일 급락하고 8월 6일 날은 양봉으로 나오면서 급반등이 여기서 급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8월 6일 저점 찍고 저렇게 어쨌든 반등을 하는데, 이 종목은 8월 6일 저점 찍고 시장은 반등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이 종목은 8월 12일 날 19% 급락했어요. 근데 그때 뭐가 깨졌어요? 241선, 481선이 한 방에 깨졌습니다. 대량거래 장대 음봉으로 이때 깨진 거죠. 시장은 반등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때 실적 쇼크, 2분기 실적 쇼크가 있었고 외국인 기관이 폭탄 던지면서 아마 급락을 했을 겁니다. 실적 쇼크와 외국인 기관 폭탄으로 급락을 했는데, 이런 종목 안 된다고요. 시장이 반등하는데 깨고 내려간 종목, 19% 빠졌어도 그때라도 10% 이상 급락이 나왔을 때라도 팔아야 된다. 왜?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데 실적 쇼크로 급락한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팔고 대량 거래 장대 음봉, 거래량이 어때요? 최대 수준이죠. 거래량 최대치 갱신, 실적 쇼크 대량 거래 장대 음봉, 그것도 장기 입형을 한 방에 깨는 그런 장대 음봉은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국 추가 하락이 나왔고, 최근에 시장 반등하는데, 최근에 시장 다시 이렇게 반등했죠. 반등했다가 눌렸다가 반등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반등할 때 이 종목 횡보했고, 오늘 또 한번 초대량 거래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 아마 어마어마하게 안 좋게 나오겠죠. 그게 미리 반영돼서 오늘 급락을 한 거죠. 아직 3분기 실적 발표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특별한 악재 뉴스가 장중에 나오지 않았고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조심해야 되는 거죠. 시장 반등하는데 깨고 내려간 종목, 그리고 나서도 계속 빠지는 종목은 빠져나와야 된다. 중간에 손절해야 된다는 거죠. 첫날이라도 10% 15% 빠졌어도 손절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이 빠졌다고 매수하면 절대 안 된다. 오늘 또 급락했고,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많이 빠진 종목, 바닥일 것 같은 종목을 내가 마음대로 예단해서 매수하는 거, 바닥을 예단해서 매수하는 것 절대 안 됩니다. 실적 발표 잘 체크해야 되고요. 저점을 깨고 반등이 약한 종목들, 이유가 있는 거죠. 시장이 반등하는데 종목은 저점을 깨고 반등이 약하다. 포스코케미칼 결국 하락은 강하고 반등은 약하고 실적 쇼크로 다시 빠지고 안 좋은 모습들, 실적 시즌 그 점에 유의를 해야 되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 전반적으로 보면 약했죠. 전반적으로는 약했어요. C3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 때문에 상한가 간 거고, 최대주주 변경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계약에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해야 이제 계약이 지금 계약 체결한 거고, 이제 자금을 납입하면은
그때 최대 주주 변경이 되는 건데, 아무튼 변경 가능성 때문에 이제 상한가를 간 거고, 작전성 상한가 갔는데, 그리고 HLB 같은 경우,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급등, 그 전날 241선 481선 도찌 만들고 어제 오늘 급등했죠. 그 삼각 합병 이슈, 삼각 합병 확정되면서 어제 오늘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뭐 셀리버리 3%, 현대바이오 2% 상승한 거 빼면은 전반적으로 빠졌습니다. 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그저께 영상에서 알려드렸죠. 그저께 영상에서 내일 빠지면 3일차인데 5일선이 121선 위로 올라오는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내일 빠지면 3일차, 그런 데서 단기 저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저점이 되면서 단기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보셔라. 이날 알려드렸고, 다음날 빠지다가 아래꼬리 달고, 오늘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가운데 상승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이죠. 시장이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올라갈 때 양봉 나온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장중에 코스닥 150 장중 1.5% 빠졌죠.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빠지는 가운데 빠지다가 이 종목 오늘 빠졌다가 아침에 올라가려다가 빠졌어요. 다 빠지니까 같이 빠진 거죠. 근데 오후장에 들어올렸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빠지는데 혼자 강하게 움직이는 놈은 대기 매수세가 살아있는 것을 증명해 준 거고, 그런 종목은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항상 똑같은 캔들 모양이라도 시장이 빠지거나 같은 업종 내 종목들이 빠질 때 강한 종목은 이유가 있는 거다라는 거. 반대로 시장이 올라가고 같은 업종의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혼자 빠지는 종목은 그것도 빠지는 이유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장중 4%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저항에 딱 부딪히는 모습이 나왔어요. 차트 한번 볼게요. 삼성 바이오 같은 경우 어제 영상에서 4% 올랐다. 일단 241선 돌파했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인데, 보세요. 여기에 어제 영상 보시면은 여기 어제 영상 선 그대로입니다. 어제 영상 보면 저항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저항선이 어떤 자리냐? 여기서 이렇게 급락을 할 때 갭으로 깨고 내려갔죠. 여기서 갭으로 깨고 시초가 급락 출발해서 반등 시도 나왔다가 음봉으로 밀리면서 그 다음에 쭉 급락했습니다. 그 자리가 강력한 저항이 되는데 그 자리를 오늘 딱 찍었죠. 네, 그 자리를 오늘 딱 찍고 윗꼬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삼성바이오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셀트리온도 강하게 상승을 하고 그랬으면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좋았을 텐데, 삼성바이오도 윗꼬리 달리고 셀트리온도 도치 음봉 시가 아래에서 플러스 0.5% 상승이 둔화됐죠. 삼성 바이오 저항에서 윗꼬리 만들고, 셀트리온 10일 연속 상승입니다. 엄청나죠. 10일 연속 상승. 근데 상승 각도가 점점 둔화되고 있습니다. 상승 강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거래량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이 10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긴 한데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거래량이 줄고 있다. 상승이 조만간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추가 상승을 위해서라도 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에너지를 모아야 상승할 수 있다. 조만간 빠질 수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차트 기술적으로 셀트리온 나타나고 있는데, 뭐 내일 무조건 빠진다가 아니라 지금 10일 연속 상승인데 상승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 거래량도 줄고 있다. 그럼 상승을 많이 한 만큼 결국에는 한번 쉬었다가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쉬었다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뭐 헬릭스미스가 이틀 연속 급락을 했고요. 오늘 헬릭스미스 8% 빠지고 시간 외에서는 4.6% 올랐습니다. 어제 목표 주가를 74% 하향 조정한 골드만삭스 때문에 어제 급락, 오늘도 급락했는데 회사에서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오늘 시간 외에서는 4.6% 올랐고요. 아무튼 이 헬릭스미스 빠지고, 그리고 나서 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 뭐가 있어요? 제약바이오가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 급락한 종목 메디톡스 13%까지 급락했다가 마이너스 9.8% 약 10%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식약처에서 수출용 메디톡신 회수 폐기 명령을 내리면서 급락했어요. 수출용 메디톡신에서 문제가 있어서 폐기 명령 내리면서 시초가부터 급락 출발했고 반등 시도가 있었는데 결국 마이너스 10%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오스탐 임플란트가 13% 급락했죠. 그러면서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약했고, 그러면서 코스닥 150이 장중 1.5% 급락이 있었고요. 코롱생명과학도 최근에 코롱 TC준 이슈로 급등했다가 지금 3일 조정 이쁘게, 그나마 강한 상승, 완만한 조정 이쁘게 나오고 있긴 한데,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내일 금요일장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내에서 좀 옥석 가리기가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단기 매매, 단타 매매로 좀 해야 되고, 추세적으로 끌고 간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 셀트리온도 바닥에서 한번 상승했다 눌리고, 한번 상승했다 눌리고, 상승. 이러다가 뭐 쌍봉 형태나 M 패턴, 고점 패턴 나오면 또 한번 세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를 완벽하게 만들려면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빠졌죠. 그리고 올라갔죠. 결국 상승 추세를 크게 만들려면 한번 또 눌렸다가 매물을 털어내고 강하게 돌려야 됩니다. 지금 상승 일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승 탄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상승 일수가 길어질수록 한바탕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다. 지금 HLB가 급등하면서 2만원에서 13만원 급등하면서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최근에 많이 오른 상태에서 어제 오늘 조정이 나왔는데 옥석 가리기가 펼쳐지고 있고, HLB는 이렇게 추세적으로 엄청나게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추세 매수 홀딩, 지금 제약바이오 매수해서 몇 개월, 3개월, 6개월, 1년 홀딩한다. 그 전에 오래전부터 사서 계속 들고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 단기 매매로 대응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지수 한번 잠깐 보면요. 코스피가 오늘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의 강도가 세지 않았습니다. 거래량도 줄었고 하락폭 0.2%, 그러니까 조정 강도가 전혀 크지 않았어요. 코스피 오늘 외국인이 945억 팔았습니다. 근데 기관에서 840억 샀고, 장중 하락폭도 크지 않았고 종가사 하락폭은 더더욱 크지 않았죠. 그래서 아직 코스피가 고점이다 이렇게 말할 단계는 아닌데, 근데 전고점 부근에서 241선 전고점 부근에서 쌍봉 형태 M 패턴을 만들면 그때는 조심해야 되죠. 이 전고점 241선 부근에서 이중고점 형체 M 패턴을 만들면서 5일선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조심해야 되고,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 해야 돼요. 전고점 241선에서 M 패턴, 고점 패턴을 만들면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요. 주식 비중 관리를 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 일단 코스닥 150을 먼저 볼게요. 5일선을 찍었어요. 장중 1.5% 하락하다가 0.95%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했어요. 외국인이 무려 838억 팔았습니다. 기관도 400억 팔았고요. 그래서 어제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코스닥을 보면은, 어제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전고점을 갱신했는데 하루 갱신했다고 돌파가 확정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다음날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전고점 위에서 유지가 되는지 보자,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빠졌습니다. 근데 하락폭이 장중에 0.8%, 큰 폭이 아니죠. 장중 저점 기준으로도 하락폭이 아주 큰 건 아니죠. 0.8%면. 그리고 종가 기준 0.4%. 그래서 하락폭이 아직은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다가 5일선 이탈이 나오면 일단 조심을 해야 돼요. 올라가다가 상승 일수가 어느 정도 찬 상황에서
뭐 121선 언저리 또는 전고점 지금 살짝 갱신했다가 다시 전고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전고점 부근인데 전고점 부근이나 121선 부근에서 5일선을 이탈하는 형태가 나오면 또 뭐 이런 조정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정 구간에서 초보자분들 많이 힘드셨잖아요. 거의 한 2주 동안 코스닥 시장 쉬면서 초보자분들 힘들다는 댓글이 있었는데, 그런 게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 전고점 지금 부근이죠. 어제 전고점 갱신했다가 오늘 전고점 아래로 내려온 상태, 전고점 거의 부근 혹은 121선 부근에서 5일선을 이탈하는 음봉, 오늘처럼 외국인 매도가 출회되면서 5일선을 이탈하는 음봉이 나오면 그때는 경고 시그널이다. 왜? 우리 시장, 코스닥 시장 큰 추세는 여전히 하락입니다. 큰 추세는 하락이에요. 근데 지금 8월 6일 저점 이후에 반등 파동, 반등세가 살아있는 거예요. 큰 추세는 하락인 가운데 반등세가 살아있는데, 반등세라는 건 결국 또 이렇게 상승이 이어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한번 두들겨 맞고, 상승이 이어지다 보면 한번 조정 나오고, 상승이 이어지다 보면 한번 조정 나오는 거죠. 근데 크게 보면은 지금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이에요. 상승 파동이 3번 나오면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는 조정이 세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승 파동이 3번, 엘리어트 파동식으로 따지면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조정 4파, 상승 5파인데, 물론 지금 큰 추세 하락에서 그런 엘리어트 파동 적용하는 거는 맞지 않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상승 파동이 이렇게 3번이 나오면 그때는 그 이후에 조정이 나오기 시작할 때 세게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기억을 하시고, 전고점이나 이 121선 또는 뭐 좋아지면 241선인데 어쨌든 그런 저항에서 5일선을 이탈하는 음봉이 나오면 그때는 반드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고, 그 전까지는 시장 주도주 단기 매매, 단타 매매로 대응을 하고요.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왔을 때 무리하지 마세요. 상승이 어느 정도 좀 나왔을 때 무리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조정에서 크게 물릴 수 있죠. 지난번에도 그랬죠.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초보자분들은 무리하면은 한번 또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지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비중 확 실지 마시고 공부한다, 연습한다 생각으로, 소액으로 연습하신다 생각하시고 공부하신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큰 하락이 나오면요, 반드시 큰 하락이 나오면 그만큼 나중에는 결국 큰 상승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결국 큰 상승이 나오는데, 그 큰 하락을 잘 이겨낸 사람은 큰 상승에서 수익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공부하고 실전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큰 상승에서 그 시장 상승 이상의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큰 상승에서 계좌 더블 너무 쉽습니다. 계좌 기본 200~300% 이상 납니다. 그래서 지금 장에서 초보자분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반등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면은 그때는 좀 무리하지 마시고 소액 연습하시고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시는 게 좋다. 아직은 아니지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상승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현재 전고점 부근, 그리고 바로 위에 121선 우하향, 그런 자리에서 5일선 이탈 음봉 나오면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내일도 이제 일단 아직 5일선도 살아있고 5일선도 찍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시 상승 흐름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금요일장 어떤 변수가 나오는지, 또 외국인 매도가 오늘 아침부터 쭉 나왔죠. 코스닥 외국인 기관 매도가 외국인 장 초반 잠깐 매수했다가 그리고 나서 쭉 매도했고, 기관도 쭉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매매 동향 체크하면서 지수가 시초가를 이탈을 하는 모습, 지수가 시초가 이탈하고 시초가가 저항이 되고 빠지고 외국인 기관 매도한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 부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아프리카 대절병주는 전반적으로 빠졌죠. 요거 근데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어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었죠.
근데 지금 어제 의심 신고 나왔는데 음성 판정이 나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빠지는 건데, 그게 아니더라도 저항에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 의심 신고로 올라간 거고, 많이 빠진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 형태로 올라간 거고, 이런 저항 자리에서는 일단 팔고 봐야 된다. 상승 흐름이 살아있을 때는 홀딩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대부분의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이 깨진 상태에서 어제 장중 급등이 나왔고, 그럴 때는 일단 팔아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양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이미 장중에 한번 급등을 한번 했기 때문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이 아닌 기존에 나왔던 지역, 연천이었죠. 그러니까 그 의심 신고가 양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크게 못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차트의 강력한 저항 자리, 매물이 많은 자리 체크를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지, 뒤늦게 그걸 추격 매수하거나 아니면 기대감으로 들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 돼지열병주 일제히 시초가부터 약하게 출발해서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또 저점을 만들면서 그 외 지역, 기존에 나왔던 확진 판정이 나왔던 지역 말고 그 외의 지역이 이제 발병이 되면 움직일 수 있는데, 이제 어제 한번 또 많이 빠진 상태에서 장중 급등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 매물 또 소화하려면 시간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급적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 말고 상승 흐름이 살아있는 종목, 대량 매집 주체가 들어오고, 오늘 예를 들면 아까 봤던 썬데이 토즈, 대량 매집 주체가 들어오고 조정이 이쁘게 나오고 그 대량 매집 주체가 빠져나간 흔적이 없을 때, 그런 종목을 상승 흐름이 살아있고 대량 매집 주체가 들어오고 조정이 이쁘게 나오고 지지 영역 깨지 않고, 그런 종목을 공략하면 쉽게 수익이 나고,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종목은 가급적 건들지 않는 게 좋다는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행복과 수익을 빕니다.